대인시장 맛집 두 번째, 대인시장 입구에 있는 칠우 불고기입니다. 이름은 불고기지만 대패 삼겹살을 판매하는 칠우 불고기. 부모님이 40년 전부터 장사를 하시던 가게를 지금의 사장님이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옛날에는 불에 구워 먹는 고기는 다 불고기라 불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레트로한 사각 불판에 은박지가 씌워지고 그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대패 삼겹살. 노릇노릇 고기가 맛있게 구워졌다면 쌈장, 양념장, 들깨가루 등등 취향껏 찍어서 푸짐하게 나오는 쌈과 함께 이 맛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다음은 금호동 탕과 막회입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이곳은 이름처럼 막회로 너무 유명한 맛집인데요. 작은 포차 분위기의 내부 모습, 그리고 메뉴판을 보면 막회치고는 조금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례차례 나오는 푸짐한 구성을 보면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쌈채소부터 막장 등 밑반찬이 나오고요. 생선회와 궁합이 좋은 아삭 새콤한 백김치와 뜨끈한 미역국부터 계란찜, 고등어구이까지 회 나오기 전부터 한 병 비우겠는데요. 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막회 한 접시가 등장. 투박한 듯 정성스럽지만 막 썰어진 듯한 회의 모습. 절대 아무거나 나오는 회가 아니라 맛있는 생선 종류만 골라 나오는 한 접시였습니다. 뭉툭뭉툭 두툼하게 썰어낸 회를 보기만 해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상상이 되시죠? 이 투박한 회 한 점을 막장에 푹 찍어서 먹어주면 여러분 뭐 하세요? 짠! 한 잔 해야죠. 질기지 않고 쫄깃 탱탱한 식감이 2배로 더 느껴져서 씹는 맛이 대박이더라고요. 여기는 회 맛집이 확실합니다. 회를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나오는 튀김과 초밥, 거기다 마무리로 나오는 매운탕까지 녹진하면서 구수하고 푹 끓였을 때만 나오는 감칠맛까지. 아니, 매운탕도 이렇게 맛있으면 어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봉선골 곱창마을입니다. 봉선동 먹자골목의 오래된 맛집,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항상 손님들로 만석이 되는 곳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곱창 전골과 소뚜껑 삼겹살, 김치찌개도 맛있다고 해요. 저희는 돼지곱창 전골을 시켜봤는데요. 깔끔하게 나오는 6가지 반찬들을 먹고 있으면 곧바로 나온 돼지곱창 전골. 소자 냄비가 조금 작아 보여도 은근 양이 많았습니다. 애호박, 부추, 당면, 버섯 등 푸짐한 재료들과 들깨가루가 듬뿍 들어가서 더 진한 국물 맛을 자랑하는데요. 국물은 졸일수록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보글보글, 도저히 참기 힘든 비주얼이네요. 밥이랑 먹어도 좋고 소주랑 먹으면 더 좋고, 그리고 마무리로 김폭탄 K 볶음밥까지. 볶음밥은 무조건이죠. 참고로 밖이 보이는 창가 자리가 인기가 좋았는데요. 명당 자리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하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번째, 옥동 시골밥상입니다.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항상 손님들로 붐비는 이곳은 평동의 유명한 보리밥 맛집인데요. 가게 이름처럼 시골집 분위기가 팍팍 느껴지는 곳입니다. 하나같이 정갈하고 맛있는 시골 느낌의 반찬들, 수육과 함께 10가지가 넘는 반찬들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지는데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아닌가요? 저희는 생선구이도 추가로 시켰는데요. 요거도 맛있네요. 자, 이제 맛있는 보리밥을 먹어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쓱쓱 비벼주면 보기만 해도 침 고이는 보리비빔밥 완성! 와, 맛있겠죠? 보리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쌀밥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시골 밥상을 이용하신 손님들은 바로 옆에 있는 카페에서 사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니까요. 밥 먹고 커피 한 잔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서구 풍암동 생태야 생태입니다. 풍암동 생태야 생태는 평일 점심은 물론 주말에도 하루 종일 손님이 끊임없이 오는 생태탕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일반 생태탕 이외에도 전복 생태탕, 황태 전복탕 등등 다양한 종류의 생태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야 생태만이 특별한 이유, 생태탕에 얼큰 칼칼함은 기본이고요. 미더덕, 바지락, 쑥갓이 들어가 더 맛있어진 국물을 호로록. 그럼 입에서
소리가 절로 나오겠죠? 또 이곳 생태야 생태는 기본 반찬들도 좋지만 맛있는 반찬들과 함께 생열무를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렇게 제공해주는 생열무에 쌀밥과 생선살 그리고 젓갈까지 쓱 올려서 한 입 가득 앙 넣어주면 이게 또 얼마나 맛있게요. 푸짐한 생태탕 한 그릇에 싱싱한 생열무쌈까지. 내일 점심은 생태야 생태 어떠신가요? 다음은 백운초밥입니다. 월계동 구 먹자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이곳은 첨단의 근본 초밥집이라고 할 정도로 첨단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인데요. 이렇게 눈앞에서 초밥을 뚝딱 만들어주시는 거 보면 진짜 맛집이라는 거 딱 느낌 오시죠? 저희는 백운초밥의 시그니처 메뉴인 매콤초밥과 난초밥 정식을 시켜봤는데요. 먼저 나온 우동으로 입가심하다 보면 드디어 나온 화려한 비주얼의 초밥 한 판. 매콤초밥이 뭔가 했더니 초밥 위에 백운초밥만의 특제 매콤 소스를 뿌린 특별한 초밥이었는데요. 소스 맛이 조금 강해서 초밥만의 맛을 원하는 분들보다는 초밥 입문자분들에게 딱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연어, 새우, 흰살 생선 등 다양한 종류의 초밥을 즐길 수 있는 난초밥 정식. 큼지막한 생선살과 초밥 밥의 푸짐한 비주얼이 눈에 띄었는데요. 신선한 회와 알맞게 간이 된 초밥의 조합이 여기 초밥 괜찮더라고요. 역시 괜히 소문난 동네 초밥집이 아니었습니다. 초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난초밥 정식에 포함된 랜덤 초밥이 서비스로 나오는데요. 저희는 참치 스테이크 초밥을 주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첨단에서 진짜 초밥 맛집 찾으신다면 백운초밥으로 얼른 달려가세요. 6번째, 지난 광주 동네 치킨 맛집에도 나왔던 진월통닭입니다. 진월동 중흥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진월통닭은 홀이 아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산닭 전문점인데요. 냉동이나 냉장이 아니라 바로 산닭을 잡아 튀기는 후라이드. 바삭하고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식감이 진월통닭의 매력입니다. 닭발과 닭똥집, 고구마까지 함께 튀겨서 엄청난 양을 자랑하는 진월통닭. 4인 가족이 먹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바쁜 시간에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로 주문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4번째, 퓨전 솥밥 전문점 솔밭 솥밥입니다. 솔밭 솥밥은 동명 본점을 시작으로 수안점과 서울까지 총 5개 체인점까지 둔 유명한 맛집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스테이크 솥밥과 전복 솥밥. 두툼한 스테이크를 가득 담은 돌솥밥에 슥슥 비벼 먹어주면 육즙 가득, 풍미 가득 소고기와 단짠 소스의 완벽한 조합. 또 쫄깃한 식감의 전복을 가득 넣은 전복솥밥 역시 바다의 향을 듬뿍 담아서 더욱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 전복솥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또 이 돌솥밥인데 누룽지가 빠지면 섭하겠죠. 이곳 누룽지를 맛있게 먹는 꿀팁. 바로 테이블 위에 따로 준비된 누룽지를 추가로 넣어준 채로 물을 부어주면 오독오독 씹는 식감이 더해진다고 하니까 꼭 넣어 드셔보세요. 다음은 문흥동 순돌이네 생막창입니다. 믿고 바로 가까운 곳에 있는 순돌이네 생막창.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저녁이면 항상 북적이는 생막창구이 맛집인데요. 사장님이 해태타이거즈 시절 응원단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한 막창구이. 와우, 보이세요? 이렇게 큼지막한 통막창이 나올 줄이야. 다른 막창집과는 다른 비주얼에 조금 놀랐는데요. 여기 막창이 초벌이 아니라 조금 오래 구워줘야 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노릇노릇 구워지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군침 돌지 않으세요? 자, 인내심을 가지고 잘 익혀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 잘라주시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잘 익은 막창을 양념에 살짝, 질기지 않고 쫄깃쫄깃. 특히 막창 속에 고소한 곱도 많이 있어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생막창에 소주 한 잔 필요하신 분들은 문흥동 순돌이네 생막창으로 얼른 달려가세요.
생활의 달인 최신근황 첫 번째, 보쌈김치의 달인 황금동 광주보쌈 박인순 달인입니다. 2019년 보쌈김치의 달인으로 출연한 광주보쌈 사장님은 당시 29년의 보쌈김치 경력으로 소개되며 매일 아침 소금, 사과, 인삼 등을 활용한 김치와 특별한 수육 레시피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방송 이후 4년이 지난 지금은 달인으로 출연했던 사장님과 자식분들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전히 매일 김치를 담그는 것은 물론 달인만의 수육 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추의 시원함과 달콤한 맛, 매콤한 맛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이 김치 맛과 수육 역시 여전히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은 보쌈에 소주 한 잔 어떠신가요? 광주 화정동 맛집 첫 번째는 김서방 국밥입니다. 겉보기에는 노포 분위기를 팍팍 뿜어주는 화정동의 너무 유명한 국밥 맛집 김서방 국밥. 대표 메뉴인 김서방 국밥과 함께 머릿고기를 시켜봤는데요. 큼지막하고 두툼하게 나온 머릿고기 한 접시 초장에 찍어서 한 입에 왕! 입에 들어가자마자 살살 녹는 맛이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김서방 국밥. 맑은 국물에 이렇게나 푸짐하게 들어간 소고기. 고기 양이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국물에 부드러운 소고기. 여기에 부추 무침까지 팍팍 넣어주면 진정한 김서방 국밥 완성! 그리고 느끼함을 잡아줄 김치까지. 이게 진짜 든든한 국밥 한 그릇이죠. 나는 칼칼한 국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는 청양고추를 넣어 먹어도 맛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광주 일식 돈가스 맛집 첫 번째는 서구 치평동 카츠쿠입니다. 시청 근처 상무지구 먹자골목에 위치한 카츠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도쿄식 돈카츠 전문점인데요. 이곳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돈카츠 미식가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 곳이라고 하죠. 카츠쿠의 인기 메뉴는 로스카츠와 히레카츠. 로스카츠는 두툼한 돼지의 등심을, 히레카츠는 부드러운 안심 부위로 만든 돈카츠라고 합니다. 염도를 낮춘 누룩소금으로 돼지고기를 360시간이나 숙성시켜 소고기를 씹는 듯한 부드러운 식감과 입안 가득 맴도는 육즙의 감칠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해요. 먹물을 이용해 구워낸 수제 먹물 소금을 찍어 와사비를 살짝만 올려 먹으면 그야말로 미친 풍미! 그 잡채라고 합니다. 후식으로 제공되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새콤달콤한 디저트로 느끼함을 잊게 해줄 입안 리프레시까지 맛있는 데이트 한번 즐겨보세요. 다음은 제주 선채향입니다. 외관부터 제주 감성 제대로인 제주 전복 요리 전문점 선채향. 이곳은 먼저 셀프바에 가보셔야 되는데요. 반찬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다 맛있어서 반찬만으로도 한 공기 비우겠더라고요. 저희는 전복죽, 전복 미역국, 전복구이 이렇게 주문해봤습니다. 전복구이 먼저 볼까요? 노릇노릇.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요. 쫄깃 탱탱한 전복과 야채들이 함께 나오는데 매콤한 칠리 소스와 상큼한 한라봉 소스를 함께 먹으면 이게 또 별미더라고요. 전복 미역국은 솥밥이랑 같이 나오는데요.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어서 뜨끈한 국물에 후루룩 말아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더라고요. 또 국물의 농도가 진짜 진한데 한 입 먹는 순간 여기가 제주인가요? 전복죽은 전복과 내장이 듬뿍 들어가서 색깔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제주 전복 다 갈아 넣은 것 같이 녹진한 전복죽에 전복 살을 올려서 냠! 먹기 좋은 고소한 전복향에 싹싹 긁어먹게 되더라고요. 인생 전복죽 등극입니다.
들어간 재료들도 하나하나 신선한 게 너무 잘 느껴져서 여긴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7번째, 서구 내방동의 가십입니다. 얼마 전 뽀로그님의 추천 찐 맛집으로 소개됐던 곳인데요. 이후에 저희 PD님들의 단골 가게가 돼버린 곳이라고도 합니다. 계절 요리 전문점인 가십이는 술꾼들의 성지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메뉴판이 없어서 그때그때 메뉴가 달라지고 늦게 가면 웨이팅은 물론 재료가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일찍 가야 하는 곳입니다.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부터 먹음직스러운 기본 반찬을 양푼에 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쓱쓱 한입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제사따! 촌닭을 쪄낸 후 식힌 다음 차가운 닭 그대로 찢어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좀 생소해하실 수 있지만 요게 술안주로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원하고 진한 국물에 맛조개탕과 호로록 입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호래기 무침도 인기라고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다음은 삼각동 압록 매운탕입니다. 삼각동 그린타운 골목 안쪽에 숨어있는 압록 매운탕. 메뉴 특성상 대부분의 손님 연령대가 30, 40대 이상이지만 평일 저녁에도 손님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조금은 생소한 메기구이. 저도 살면서 메기고기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요. 이 메기구이와 탕이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이 메기구이를 한 번 맛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았습니다. 지글지글 새빨간 양념이 눈에 확 띄는 이 메기구이의 비주얼. 초록초록 부추와 메기살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통통한 메기살을 한 입에 왕! 와, 입에 들어가자마자 살살 녹는다고 할까요? 생각보다 식감이 부드러워서 깜짝 놀라고 이 부추와 빨간 양념도 살짝 곁들여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메기구이를 다 먹어갈 때쯤 매운탕이 나오는데요. 메기살은 없지만 푸짐하게 들어간 미나리와 시래기 그리고 참깨까지 들어가서 시원하면서 칼칼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압록 매운탕 동네 맛집 인정! 여기도 강추! 다음은 송정동 영명국밥입니다. 광주 국밥집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명국밥. 송정역 건너편 1913 시장에 위치한 근본 오브 근본 국밥 맛집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가게 앞에 웨이팅을 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회전율이 워낙 빨라서 금방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역시 국밥집을 왔으면 모든 국밥 한 그릇 때려줘야죠. 큼지막한 암뽕 순대부터 머릿고기, 내장 등 건더기가 팍팍팍팍 들어가 있는 국밥의 비주얼. 푸짐한 건더기 위에 살포시 얹어진 다대기를 팍팍 풀어주시고요. 얼큰 칼칼해진 국물 한번 맛봐준 다음 밥까지 탁 털어서 한 입 먹어주면 크 소리가 날 만큼 속이 확 풀리는 맛이었습니다. 여기에 입을 시원하게 해줄 김치까지 얹어 먹으면 이게 역시 K국밥의 끝이죠. 아무튼 든든한 점심 한 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명국밥으로 달려가시자고요. 5번째는 광산구 신가동 막걸리 이야기입니다. 수안지구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각종 회와 구이, 무침, 조림, 찜 등 신선한 계절 음식 맛집으로 웬만한 안주는 다 맛있는 손맛 좋은 곳으로 유명하다는데요. 기본으로 나오는 밑반찬만으로도 이거 막걸리 한 병 뚝딱 하겠는데요. 다른 메뉴들도 많았지만 갑오징어 회를 시켜 먹어봤는데요. 몸통은 얌전하게 회로 떠주시고 오징어 다리는 탱글탱글한 대칭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먹물밥까지. 와, 먹물밥은 완전 고소하고 이 먹물의 진한 향과 맛이 확 느껴지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술안주로 좋은 코다리와 골뱅이 무침, 해물파전과 김치전도 인기라고 하고요. 저녁 시간에 딱 맞춰가면 웨이팅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5번째, 동구 동명동 산수쌈밥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항상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산수쌈밥. 산수도서관 근처에 있을 때부터 소문난 맛집이었지만 요즘은 더 유명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우렁이 쌈밥 정식. 싱싱한 쌈채소와 촉촉하면서도 야들야들한 돼지수육, 거기에 새콤매콤 우렁이 회무침과 우렁된장까지 그야말로 푸짐한 한상이 차려진다고 합니다. 자, 먼저 쫄깃한 우렁이가 가득 들어있는 우렁된장을 쓱쓱 비벼주시고요. 상추, 수육, 초무침과 함께 한 입에 앙 넣어주시면 부드러운 수육과 새콤한 초무침, 거기에 우렁된장까지 더해진 완벽한 조합.
이것은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다음은 삼각동 탱고 아구찜입니다. 과거 우남동 아구찜 골목에 있다가 몇 년 전 삼각동으로 이전한 광주에서 좀 많이 유명한 탱고 아구찜. 식사 시간이면 여지없이 웨이팅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인데요. 다른 곳과 다르게 아구살과 껍질, 내장의 약을 모두 조절해서 주문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구는 콩나물찜이 아닙니다. 나는 글만 봐도 아구찜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껴지시죠? 새빨간 양념이 맛있게 버무려진 푸짐한 아구찜의 비주얼. 쫀득한 가래떡 먼저 한 입 해주시고요. 야들야들한 아구살은 비린맛 없이 담백하고 좋았는데요.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매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아구살의 완벽한 조합. 이 맛은 뭐 말해 뭐 하겠어요. 그쵸? 아구찜을 다 먹고 이어지는 철판 비빔밥 타임. 날치알과 김가루도 팍팍. 여기 맛집인 거 확실하죠? 4위는 검색수 7709회 매월농원입니다. 199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매월농원. 오로지 오리 숯불구이 딱 한 가지 메뉴만 판매하는 오리구이 전문점인데요. 맛깔나는 비주얼의 생오리를 숯불 위에 착 올려주고요. 골고루 뒤집어주면 어느새 잘 익은 오리구이 완성! 은은한 숯불향을 머금은 오리구이는 그냥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있지만 묵은지와 함께 먹는 게 그렇게 또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주문하면 나오는 이 오리죽도 별미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신창동 금동화로입니다. 신창초등학교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1998년부터 오랫동안 장사를 해오면서 최근 방송 전현무계획2에 출연해서 화제가 된 곳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니까 역시나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낮에는 도축 정육일을 하시고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 찬으로는 김치, 파김치, 명이나물, 폭탄 계란찜에 스지 묻고까지 백반 느낌 나는 정갈한 구성이었고요. 저희는 생고기와 갈비살을 주문해봤습니다. 자, 먼저 등장한 생고기는 생간, 천엽, 오드레기가 함께 나왔는데요. 생고기 부위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둔살이 아니라 한우 앞다리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육색도 더 진하고 식감은 탱글탱글, 쫀득쫀득. 씹을 때마다 고소한 육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쫀득한 식감 때문에 삼키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갈비살로 선수 교체! 기름칠로 마음을 쓱쓱 가다듬어 주시고요. 칙 소리와 함께 맛있게 익어가는 갈비살들. 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네요. 노릇하게 구워진 갈비살을 한 점 먹으면 신선한 한우에서만 느껴지는 극강의 고소함과 감칠맛. 후식으로 김치찌개도 시켜 먹어봤는데요. 이게 밥도둑이더라고요. 소고기 맛집 금동화로 강력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양동시장 복개상가 2층에 있는 영창식당입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43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영창식당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양동시장 맛집이죠.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가게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불백과 함께 레트로한 쟁반에 가득 담겨져 있는 다양한 반찬들까지 푸짐한 십첩 반상이 눈앞에 딱! 특히 반찬들 중에서는 오징어 초무침이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보글보글 끓는 불백을 보니까 이제 제대로 먹어볼 시간이죠. 따끈따끈한 쌀밥에 단짠단짠 양념을 촉촉하게 품은 불고기를 싹 올려서 한 입에 앙 하고 먹으면 부드러운 불고기와 달달한 양념의 완벽한 조합.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달달한 불고기 양념을 밥그릇에 팍팍 얹어주고요. 밥과 함께 쓱쓱 비벼서 먹어주면 이 맛 다들 아시죠? 마지막 7번째, 양산동 맛집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그곳, 25시 참숯구이입니다. 지난해 풍자의 또간집 출연 이후 인기 폭등, 인기 폭발. 이제는 광주의 대표 맛집이 돼버린 25시 참숯구이. 요즘에도 오픈하자마자 테이블이 바로 꽉 차고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대표 메뉴인 오돌뼈부터 먹어볼 텐데요. 쫄깃쫄깃, 어덕어덕 씹는 맛이 일품인 오돌뼈. 여기에 이곳만의 특제 소스인 매콤 소스와 참깨 소스를 싹 찍어 먹으면
그리고 된장 특유의 구수한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 삼겹살과 어마어마한 양을 자랑하는 잔치국수 곱빼기가 인기니까요. 오돌뼈에 잔치국수 꼭 싸서 함께 드셔보세요. 예전에는 꼭 직접 가서 기다려야만 했었는데요. 이제는 테이블링 예약이 가능해졌으니까 미리 예약하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동산회관입니다. 충장로 추억의 맛집으로도 유명한 동산회관. 2000년 전남대에 2호점을 오픈한 후 충장로에 있던 본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전남대점만 남게 되는데요. 10년 전 1인분에 7,000원에 먹을 수 있었던 양념 삼겹살. 현재는 가격이 조금 올라서 11,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치솟는 물가에 비하면 진짜 저렴한 편이죠. 맛있게 잘 익은 양념 삼겹살에 새콤한 파절이까지 쓱 올려서 한 입에 왕 해주면 이 완벽한 조합에 한 쌈 꼭 드셔보시고요. 또 이곳 동산회관만의 시그니처가 있죠. 바로 비빔밥을 볶아줄 때 보여주는 이 땡밥 퍼포먼스.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도 즐겁고 다 볶아진 볶음밥 한 입에 입도 즐겁고. 오늘은 오랜만에 동산회관에서의 한 끼 어떠세요? 마지막 5번째. 양산동 맛집편에 깜빡했던 용도동 자리봉 국밥입니다. 광주 국밥 맛집 하면 항상 손가락 안에 꼭 들어간다는 자리봉 국밥. 점심시간에는 항상 손님들로 북적이고요. 저녁에도 술자리를 갖는 손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밥을 시켜 먹어봐야겠죠. 뽀글뽀글 영롱하고 뽀얀 국물. 아, 군침 도네요. 맑은 육수를 써서 깔끔한 국물 맛이 특징인 자리봉 국밥. 빨간 다대기를 팍팍 풀어서 얼큰한 맛까지 더해주면 크,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맛. 건더기도 이렇게나 푸짐푸짐. 제가 좋아하는 안뽕 순대는 초장에 쓱 찍어 먹어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말아 먹는 국밥 타임.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뜨끈한 국물과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자리봉 국밥 강력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말바오 시장 맛집 5번째, 바로 등량만 횟집입니다. 이미 가성비 횟집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등량만 횟집은 말바오 시장 횟집 골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성비 횟집인데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주말 평일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몰려서 1층과 2층 모두 손님들로 꽉꽉 들어찬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다른 일반 횟집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찾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광어와 우럭, 시즌 횟감이 썰어져 나오는 모듬회. 회를 요렇게 집어서 초장에 듬뿍 찍어 먹으면 쫄깃쫄깃, 탱글탱글,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맛.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얼큰한 매운탕까지. 여기 횟집 진짜 지대로죠잉. 그리고 이곳은 소주가 무려 3,000원도 아니고 2,000원. 엄청난 가성비의 술값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또 말바오 시장 횟집 골목에는 등량만 횟집 말고도 저렴하고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는 다른 횟집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웨이팅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옆 가게로 가셔도 좋아요. 아무튼 내일은 말바오 시장으로 가시죠. 다음은 우남동 블랙 모밀입니다. 경신여고 사거리 근처 도로변에 위치한 이곳은 주변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맛집으로 갈 때마다 만석인 곳인데요. 저희는 무려 3번의 도전 끝에 가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모밀과 수제 돈가스. 쫄깃하면서 담백한 면발에 시원한 냉육수. 특히 과하지 않은 멸치 육수 맛에 딱 적당히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참 좋았습니다. 뒤이어 나온 돈가스 세트. 아니 근데 모밀을 거의 1인분을 같이 주네요. 와, 보이세요? 이렇게 크고 두툼한 돈가스에 느끼할 때 먹으라고 센스 있게 땡초까지. 구성이 찰떡궁합이죠. 야무지게 썰어서 한 입 먹어보면 촉촉한 살코기에 바삭바삭한 튀김옷. 맛에 정성이 들어간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치즈 돈가스 맛도 너무 궁금해서요. 또 와서 먹어봤는데 와, 치즈가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 저리 가라 하네요. 돈가스 크기도 일반 돈가스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다 못 먹고 남겨버렸습니다. 성인 남성분들이 오셔도 다 먹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여기도 무조건 맛집 인정! 첫 번째 첨단 맛집은 광주의 매운 맛집으로 유명한 매운날입니다. 간판에서부터 저 매워요 하고 겁을 주고 있는 이곳.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항상 줄을 서는 곳이라는데요. 대표 메뉴는 바로 이렇게 빨간 양푼이 갈비찜입니다. 주문할 때 맵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맵찔이를 위한 순한 맛부터 신라면 정도의 3단계 보통 맛, 저세상으로 떠날 수 있다는 7단계 울트라 매운맛까지 있으니까 알아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반찬으로 입가심하고 매실차로 마음의 준비를 싹 하고 있으면 짜잔! 노란색 치즈띠를 뚫은 새빨간 치즈 갈비찜. 더 맛있는 식감을 위해서 콩나물도 넣어주시고요. 보고만 있어도 침이 고이시죠? 이 갈비찜은 얼큰하면서도 달달한 매운맛이 포인트인데요. 아시죠? 다음에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매운맛. 갈비살은 잘 익어서 야들야들. 부드럽고 살이 잘 발라져서 한 점 한 점 쏙쏙 빼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치즈에 찍어서도 드셔주시고요. 계란찜이나 주먹밥을 추가로 시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장식은 역시 볶음밥. 잘 섞어서 얇게 펴준 다음 잠시 기다렸다가 먹기만 하면 끝. 추가로 피크 시간에 가면 오래 기다릴 수 있으니까 테이블링 어플로 먼저 예약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칠산바다입니다. 가게 앞과 건물 뒤편 주차장이 있어서 손님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대구탕. 빨간 양념과 지리 중에 선택해서 드실 수 있고 저희는 2가지 다 주문해봤는데요. 기본 찬으로는 깍두기, 김치, 어묵, 열무김치 등 백반집 감성으로 나왔고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대구탕 대령이요. 맑은 국물에 통통한 대구살, 바지락, 무, 그리고 미나리까지 맛있게 들어있는 모습이 침샘을 자극하는데요. 대구살은 너무 부드럽고 연해서 후두둑 분리되니까 조심조심 들어 올려서 먹어야 됩니다. 이런 식감이 어디서 먹어봤나 했는데 약간 매기 매운탕의 부드러운 식감과 비슷하더라고요. 국물은 전혀 맵지 않지만 깊고 시원해서 얼큰한 스타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기본 대구탕은 칼칼한 맛보다는 살짝 달큰하면서 기름진 맛이 느껴지는데요. 기본과 지리 모두 순하고 부드러운 맛이라 특히 어르신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직접 다녀온 피디님의 의견으로는 지리의 진하고 개운한 맛이 더 좋다고 하시네요. 쌀쌀해진 요즘 뜨끈한 맛있는 대구탕 한 그릇 생각나신다면 칠산바다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최주원 육개장입니다. 이곳은 영산강 변에 위치해서 창문으로 리버뷰를 감상하거나 식사 후 강변 산책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곳이었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려 7가지 종류의 육개장을 판매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고민 끝에 고른 메뉴는 들깨 육개장과 차돌 육개장이었습니다. 먼저 차돌 육개장은 진한 고기 육수에 차돌, 대파, 숙주 등이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국물이 기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적당히 구수하면서 깔끔하고 깊은 국물 맛에 그렇게 맵지도 않아서 매운 걸 못 먹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들깨 육개장. 들깨 육개장은 이름대로 들깨가 듬뿍 들어가서 일반 육개장하고 다른 녹진한 비주얼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도 잘게 찢은 고기와 고사리, 느타리 버섯들은 푸짐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국물부터 한 입 먹어보면 와, 이 부드러움은 마치 크림 스프 같다고 해야 될까요? 맵지 않으면서 극강의 고소함과 부드러움, 그렇다고 느끼하지도 않아서 이걸 더 맛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좀 색다른 육개장이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최주원 육개장으로 가보시는 거 강추! 다음은 장흥수산입니다. 큰 도로가를 지나가며 눈에 확 띄게 보이는 노란 간판. 이상하게 손님이 많아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일반 횟집보다는 관광지 회타운 분위기에 해산물 종류도 많고 포장 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광어, 숭어, 이니!
65,000원? 생각보다 비싼 가격표 때문에 다시 조용히 가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면 그 생각이 쏙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차례로 나오는 가리비, 전복, 산낙지, 계란찜, 미역국, 머리구이까지. 특히 싱싱한 해산물이 나오니까 진짜 좋았는데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반찬만으로 이미 소주 한 병 쌉 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등장해주시는 회 한 접시. 회 양도 많은 편인데 신선하고 쫄깃한 식감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회를 초장에 찍어서 한 입, 막장 가득 올려서 한 입. 역시 문흥동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5,000원을 추가하면 매운탕을 맛볼 수 있는데요. 이 매운탕은 푹 끓여야 제맛이니까 조금 참았다가 칼칼하니 생선뼈에서 우려낸 국물 맛도 여기 맛집 인정! 첫 번째, 베스트입니다. 베스트는 진월동 주민들이 강추하는 찐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 대비 엄청난 양과 또 맛 좋은 안주들이 유명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느새 손님들로 꽉 차는데요. 조금만 늦게 가도 웨이팅을 해야 한다고 해요. 맥주 한잔하기 딱 좋은 베스트. 이곳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메뉴는 바로 탕수육인데요. 호프집에서 웬 탕수육?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와, 비주얼부터 남다른 이 탕수육 보이시나요? 중국집에서 먹던 일반 탕수육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손바닥만큼 큰 사이즈의 탕수육을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고요. 새콤달콤한 소스를 이렇게 듬뿍 찍어 한 입 먹으면 와, 이렇게나 부드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입안에서 사르르르르르 녹는 느낌이었는데요. 웬만한 중국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니까 말 다 했죠. 추가로 골뱅이 무침도 시켜봤는데요. 역시나 양이 엄청나죠? 아, 그리고 바지락 국수랑 치킨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바삭한 탕수육과 맥주가 생각날 때 꼭 다시 가고 싶은 진월동 베스트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장각의 양꼬치입니다. 첨단병원 뒤편 먹자골목에 있는 이곳.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항상 만석이 되는 맛집인데요. 다양한 중식 요리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인기 메뉴는 역시 양꼬치. 딱 봐도 신선할 것 같은 선홍빛깔을 뽐내고 있는 양꼬치의 비주얼. 이 양꼬치들을 숯불 위에 하나 둘 올려주시면 먹을 준비는 끝났습니다. 레일에 맞춰서 돌돌 돌아가면서 맛있게 익어가는 모습. 이렇게 노릇노릇한 비주얼이 되면 먹을 준비 끝! 보이세요? 이 탱글탱글한 비주얼. 양고기 특유의 잡내도 전혀 나지 않고 기름이 쫙 빠져서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까지. 근데 양꼬치는 역시 칭따오 시켜줘야죠. 맥주 한 잔 준비해주시고 윤기 잘잘 양꼬치도 특제 소스에 팍팍 찍어서 한 입에 캬! 양꼬치 이외에도 볶음 요리들과 새우볶음밥도 인기가 많으니까 꼭 다 드셔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광산구 임곡동 임곡반점입니다. 광주의 끝자락 임곡동에 위치한 임곡반점은 일반적인 짬뽕이 아니라 돼지고기와 애호박이 들어간 고기 짬뽕을 판매하고 있는 중국 요리 전문점입니다. 두꺼운 돼지고기와 애호박이 들어가서 언뜻 보면 애호박찌개 아닌가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애호박찌개보다 기름기가 적어서 시원하고 깔끔한 육수를 자랑한다고 해요. 오전 11시부터 딱 오후 2시 반까지만 영업을 하지만 재료 소진 시에는 또 조기 마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곳 가실 분들은 서두르세요. 뽀로그가 추천하는 광주 찐 맛집 첫 번째는 남구 월산동 상우 손칼국수입니다. 월산동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전형적인 동네 식당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우 손칼국수는 양도 많고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라는데요. 인기 메뉴인 샤브 칼국수를 시키면 나오는 푸짐한 야채와 얼큰하고 시원한 빨간 국물,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해장으로도 좋고 소주 한잔 하기에도 딱 좋은 비주얼을 보여주는데요. 탱탱한 식감의 조개와 버섯을 먼저 맛있게 드시고요. 미나리, 새송이버섯, 소고기, 투하, 팔팔 끓는 육수에 익어가는 샤브샤브. 계속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서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야채와 고기를 야무지게 다 먹고 나면 칼국수를 넣어주시는데요. 한 번 더 팔팔 끓여주면 짜잔! 쫄깃하고 야들야들
칼칼한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이야, 괜히 손칼국수집이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마지막 코스인 샤브죽까지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첨단 농산물 품질관리원 바로 뒤편에 있는 미미참치입니다. 메인 술집거리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매일 저녁 손님들로 만석을 이루는 곳이라고 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38,000원짜리 참치 스페셜을 시켜봤는데요. 메뉴판에는 1인분이라고 써져 있지만 2명이 가면 1개만 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나 양이 많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장님, 이거 참치를 썰다가 마신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드시면 되는데요. 소금장에 찍어 먹고 제가 좋아하는 김에 싸 먹고 그리고 다음 메뉴로는 초밥을 시키는 걸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요 회 크기 보이세요? 완전 두툼하고 큼직한 회가 올라가 있어서 한 입에 넣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리고 장어 초밥의 비주얼은 어마어마하죠잉. 첫 번째 맛집은 바로 야키토리 이토입니다. 서영대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초저녁에 저희가 갔을 때도 웨이팅을 하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가게 내부는 작은 편인데 중앙에 다찌 테이블이 있어서 꼬치구이가 구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먹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직접 손질한 토종닭을 사용해서 닭 염통, 근위, 무릎, 어깨살 등 다양한 부위를 꼬치구이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꼬치 8종과 나베가 포함된 이토 나베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기본 소스로는 와사비, 수제 간장 마요 소스와 바질 페스토가 나오고 양념을 뿌린 양배추가 같이 나와서 곁들여 먹기 좋았습니다. 주문한 요리는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접시씩 코스 요리처럼 나오는데요.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아서 바로바로 나온 음식을 따뜻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무릎 연골은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독특한데 계속 끌리는 맛이었고요. 염통은 다른 술집에서 파는 염통꼬치랑은 차원이 다른 탱글탱글한 식감에 부드럽고 짭짤한 맛. 허벅지살과 목살은 촉촉하고 쫄깃해서 맥주 한 잔 딱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곳은 안주와 술을 꼭 함께 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어등 뼈해장국 보쌈입니다. 여긴 광주여대 근처에서 맛있는 뼈해장국집을 찾는다면 바로 떠오르는 곳인데요. 저희는 뼈다귀 해장국을 시켜봤습니다. 자, 먼저 국물부터 한 입 해보면 이거지. 진하고 얼큰한 맛에 전혀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고 시원한 뒷맛이 전날 술을 먹지 않은 게 후회되는 맛이었습니다. 크고 튼실한 등뼈는 2덩이 정도 들어가는데 살코기는 누린내 없고 부드럽게 잘 발라져서 먹기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여긴 기본으로 솥밥이 나와서 마무리로 누룽지까지 구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양산동 이간의 부대찌개입니다. 클래식하고 노란 간판 덕분에 눈에 딱 띄는 이간의 부대찌개. 24시간 연중 무휴로 영업을 하는 곳인데요. 레트로한 냄비에 무심하게 올려진 햄과 고기, 만두들. 10,000원이라는 가격에 이만큼 푸짐하게 올려주시는 건 물론 먹다가 사리가 부족해지면 리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입안에 침이 싹 돌아서 못 참겠더라고요. 먼저 잘 익은 라면 사리부터 왕창 집어서 한 입에 후루룩. 여기에 맛있게 국물이 스며든 햄과 소세지를 공깃밥과 함께 먹으면 어느새 텅텅 비어진 밥그릇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야식이 생각날 때 이간의 부대찌개 강력 추천드려요. 네 번째, 노상술집 편에서 나오려다 못 나온 신용동 안실장입니다. 신용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회 포장 전문 안실장은 사실 저렴하고 맛도 좋아서 노상술집 편에 소개될 계획이었는데요. 가게 사정상 밖에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할 수 없게 돼서 소개되지 못한 사연이 있었던 가성비 회 맛집입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정말 저렴하죠. 대신 기본 찬으로는 쌈채소와 장만 나오는데요. 컵라면, 햇반, 김치 같은 것들은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희는 안 실장의 대표 메뉴 광어 새꼬시를 먹어봤습니다.
보이세요? 생활의 달인에 나와도 전혀 꿀리지 않는 사장님의 화려한 칼솜씨. 사실 광어는 크고 두꺼운 뼈 때문에 새꼬시로 먹기는 어려운 생선인데요. 이게 가능하다니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광어 새꼬시를 먹어봐야겠죠? 젓가락으로 회를 한 움큼 들어주시고요. 막장을 조금 얹어서 앙 하면 요거 씹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특별한 광어회를 맛보고 싶다면 첨단 안실장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산동교 청국장입니다. 여기는 산동교 근처 골목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숨은 맛집인데요. 홍어 청국장, 우렁 청국장, 묵은지 청국장 등 다양한 청국장 메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중 청국장 정식을 주문해봤는데요. 정식은 청국장 종류 중 원하는 걸 선택하고 제육볶음과 쌈채소가 같이 나오는 구성이었습니다. 기본 찬으로는 밥을 비벼 먹을 수 있는 나물 3가지와 김치, 무생채 등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어서 보글보글 청국장 등장! 구수하고 진한 맛이 한 번에 느껴지는데요. 자극적인 맛보단 구수해서 한술, 뜨끈해서 한술, 술술 들어가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만의 장점이 있는데 같이 나온 비빔 그릇에 밥과 나물, 무, 생채를 담고 쓱쓱 비벼주면 청국장과 환상의 조합 탄생! 구수한 청국장 국물도 살짝 더하면 더 맛있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청국장도 호로록, 같이 나온 제육도 쌈 싸서 호로록, 청국장, 비빔밥, 제육볶음 로테이션으로 돌려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양도 푸짐해서 도저히 다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도 세지 않고 구수한 맛이 좋아서 부모님 모시고 와도 좋아할 것 같은 맛집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식 돈가스 맛집 구미구미입니다. 동명동 구미구미는 지난 광주 일식 돈가스 맛집에 소개됐을 만큼 동명동을 대표하는 돈가스 맛집인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고기와 지방의 황금 비율로 만든 부드러운 로스카츠와 안심의 담백함을 가득 품은 히레카츠라고 합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등심으로 만든 겉바속촉 로스카츠. 입에 들어가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리는 육즙을 가득 품은 히레카츠까지 벌써 입에 침 고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외에도 치즈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치즈카츠 역시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동네 맛집은 삼각동 월할입니다. 삼각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월할이 점심시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비빔밥 맛집인데요. 이곳 인기 메뉴인 전주 비빔밥 정식과 돌판 비빔밥 정식을 시켜봤는데요. 먼저 야채전, 샐러드, 생선튀김, 떡볶이, 그리고 고구마 튀김까지 알찬 구성의 밑반찬들도 정말 좋았고요. 비빔밥이 나오면서 4가지 찬이 더 나왔습니다. 색깔별로 푸짐하게 들어간 야채들과 지글지글 돌판의 모습, 맛도 맛이지만 눈도 즐겁게 해주는 비주얼이었습니다. 돌솥 비빔밥을 일단 비벼줘야겠죠? 이건 입을 크게 벌리고 비빔장 소스도 맛있고 간도 적당하고 이분하게 익은 야채들의 식감도 좋고 부모님 모시고 오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강력 추천드릴게요. 7번째 맛집은 속 풀리는 진 대구탕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이면 일단 해장은 하러 가셔야겠죠? 가게 이름처럼 한 입 먹으면 속이 다 풀린다는 이곳. 피디님이 손님이 많이 없어서 맛집이 맞을까 하면서 찾아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건더기가 푸짐한 고니 대구탕을 주문해봤습니다. 역시 해장은 국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국물 한 입 먹자마자 시원하다 싶더라고요. 국물 맛이 찐하고 깔끔, 시원하게 속을 리셋시켜주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큼지막하고 두툼하면서 쫄깃한 대구살과 또 탱글한 고니, 시원한 무까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서 숙취에 힘들어하는 뱃속을 다시 든든하게 채우기 딱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대구탕을 먹어봐서 생태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주문을 했었는데 생태탕과는 다르게 더 깊은 국물 맛이 참 좋았고 생선 식감도 완전 다르더라고요. 속이 싹 풀리는 대구탕 한 그릇 하러 가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두암동 맛집으로 안 나오면 더 이상해지는 밤실마을입니다. 저도 여기 정말 좋아하는데요. 두암타운 사거리 도로변에 위치한 밤실마을, 이미 너무 유명해서 두암동 주민들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죠. 밤실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당연히 생고기 비빔밥. 주문을 하기도 전에 바로 내주시는 기본 반찬들. 근데 이곳만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맛있는 육회가 반찬으로 나온다는 점. 이렇게 잘게 썰어져 씹기도 편하고 감칠맛이 좋았습니다. 자, 생비를 먹어봐야겠죠. 신선한 야채들과 김가루, 고추장 양념, 그리고 이렇게나 푸짐한 생고기까지. 이거 안 먹어봐도 맛있다는 거 아시겠죠? 쓱쓱 잘 비벼주시고 한 입 탁 먹으면 아, 맛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같이 나오는 갈비탕 사골 국물도 정말 맛있는데요. 약간 심심한 맛일 수 있지만 소금하고 후추를 살짝 넣어서 먹으니까 국물 맛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는 달달한 식혜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염주골 식육식당입니다. 염주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 아는 사람들만 아는 진정한 화정동의 동네 맛집인데요. 점심시간은 물론이고요, 저녁에도 만석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곳은 생고기 비빔밥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다양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먹어본 건 점심시간 인기 메뉴인 애호박찌개. 식육식당에 애호박찌개가 인기라고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이 애호박찌개를 보시면 그 소리가 쏙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세요? 언뜻 봐도 엄청난 건더기 양을 자랑하는 애호박찌개 비주얼. 애호박은 조금 적어 보이지만 국자로 한번 뜨면 돼지고기가 이렇게나 푸짐하게 나오는 게 와우, 이 정도면 고깃찌개 아닌가요? 괜히 식육식당이 아니네요. 국물 역시 적당히 칼칼하면서 고소한 맛이 끓이면 끓일수록 고기 기름이 우러나서 점점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 이 푸짐한 양이 단돈 8,000원이라는 점. 이 정도면 인기 메뉴 될 만하겠죠? 이 외에도 생고기 비빔밥과 저녁에는 오겹살을 드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서구 치평동에 있는 하해가입니다. 2층 건물에 사람이 꽉꽉 차는 장어 맛집 하해가는 민물장어와 바다장어 두 가지 모두를 판매하는 곳인데요. 장어는 시가로 판매되고 있고 한번 초벌이 되어서 나온 장어를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 먹으면 맛도 만점, 스태미너도 만점. 장어구이 말고도 곁들임으로 나오는 장어탕, 장어 탕수육도 빼놓을 수 없는 이곳의 장점이죠. 민물 바다장어탕과 덮밥도 맛있다고 하니까 하해가 가시는 분들은 잊지 마세요. 다음은 오늘부터 애간장입니다. 자연마을 골목 안쪽에 위치한 오늘부터 애간장. 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가족끼리 외식도 많이 가는 곳이더라고요. 저희는 양념게장, 간장게장 반반 메뉴를 시켜봤는데요. 일단 셀프 전부터 노릇노릇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메인 메뉴라고 해도 될 만한 사이즈의 푸짐한 불배. 맛도 살짝 달달 짭짤하면서 밥 한 공기 먼저 뚝딱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려진 게장 한 상.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게살이 저를 빨리 먹어주세요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요. 이렇게 먼저 내장에 슥슥 비벼서 먹어주시고요. 매콤, 짭짤, 달콤한 양념게장에 왕! 짭짤하면서 감칠맛 도는 간장게장도 와! 게살도 생각보다 꽉 차 있어서 좋았고요. 껍질도 단단하지 않고 씹을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사이즈를 2명이서 먹었는데 3명이서도 충분히 먹을 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할 때 7초 타이머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7초에 맞춰서 버튼을 정확한 타이밍에 누르면 결제 금액 반값! 순발력 좋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는 황토길입니다. 동명동에만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황토길. 1992년부터 무려 30년 넘게 동명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찐 맛집인데요. 먼저 이 황토길 본점은 고즈넉한 한옥의 분위기 덕분에 비 오는 날 더 많은 손님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황토길의 인기 메뉴는 해물파전과 김치전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반반전, 말린
절인 도토리묵을 양념에 묻혀서 만든 도토리 묵잡채까지 겉바속촉의 큼지막한 전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는 맛있는 해물들. 아, 이거 절로 막걸리 생각나게 하는 비주얼 아닌가요? 또 제가 좋아하는 꼬들꼬들한 도토리묵에 단짠단짠 양념으로 버무려진 도토리 묵잡채 역시 이곳의 별미라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생태 한 마리입니다. 신가동 우미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 점심시간만 운영하지만 매일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맛집인데요. 저희는 일부러 좀 늦게 갔는데도 웨이팅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동태탕 단일 메뉴만 판매해서인지 회전율은 좋았습니다. 기본차는 김, 간장, 콩나물, 김치 등이 나오고요. 특히 이 김이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자, 드디어 동태탕 등장! 뚝배기에서 뛰쳐나갈 것 같은 동태 한 마리가 눈에 띄는데요. 맑은 국물은 보이는 것과 다르게 연하지 않고 칼칼하고 진해서 한 숟가락 하면 캬 소리가 절로 나오는 맛이었습니다. 생선살은 도톰하고 탱탱한 게 젓가락만 대도 살이 부드럽게 잘 발라져서 먹기 참 좋았습니다. 해장하러 와도 좋고 뜨끈하게 속 채우기에도 너무 좋은 생태 한 마리 강력 추천! 다음은 양산동 최진국 감자탕입니다. 장덕동에 본점이 있는 최진국 감자탕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저녁 시간에는 항상 손님들이 몰려오는 맛집인데요. 매운맛도 조절이 가능해서 저희는 우거지 감자탕 보통 맛으로 주문해봤습니다. 우거지와 감자뼈가 가득 들어있는 푸짐한 감자탕, 고소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또 이곳은 수제비와 라면사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데요. 역시 이런 국물 맛이라면 라면사리 무조건 넣어야죠. 부드럽게 발라지는 고기를 겨자 소스에 톡! 보들보들하고 담백한 맛에 손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감자탕을 다 먹고 나면 볶아주는 볶음밥도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마지막 양동시장 맛집 5번째, 바로바로 수일통닭입니다. 양동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통닭. 그중 양동통닭과 쌍두마차를 이루는 이 수일통닭은 양동시장의 통닭 맛집으로 이미 유명하죠. 그리고 예전 양동통닭과의 맛집 대결 투표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수일통닭에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197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1년째 영업하고 있는 이곳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저녁만 되면 포장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주문 즉시 기름에 튀겨져서 나오는 접시 가득 산처럼 쌓인 후라이드 한 마리. 와, 역시 양이 엄청나네요. 바삭바삭하면서도 촉촉한 치킨을 한 입 베어 먹다 보면 옛날 통닭만의 고소한 맛과 짭짤한 맛까지. 여기 맥주 좀 가져다 주세요. 오늘 저녁은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과 수일통닭에서 치맥은 어떠세요? 다음 첨단 맛집은 엠파이어 호텔 먹자골목에 있는 오돌뼈 맛집 첨단골 연탄구이입니다. 40여 개가 넘는 이 많은 테이블 개수에도 저녁 시간이면 줄을 서기까지 한다는 이곳. 뜨거운 연탄불 감성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곳인데요. 뜸들이지 말고 바로 오돌뼈부터 구워보겠습니다. 양념된 오돌뼈는 타지 않도록 이렇게 쓱쓱 뒤집고 굴려주고 이렇게 갈색빛이 돌 때까지 절대 쉬지 않는 게 포인트. 연탄 불향과 함께 한 입 씹을 때마다 입안에서 탱글탱글 튀어오르는 쫄깃한 식감. 오독오독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취향 따라 소스에 찍어 먹고 야채랑 같이 먹고 소주랑도 같이 먹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뚜둥 닭발 추가요. 예쁜 튤립 모양으로 자세를 뽐내는 이 새빨간 닭발도 오돌뼈만큼 인기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닭발의 매콤함과 오돌뼈의 달콤한 조합이 꽤 괜찮다고 하니까 요거 기억해주세요. 세 번째,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공원 식당입니다. 월산동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 월산공원 식당. 오닭과 오돌이를 판매하는 보양식집입니다. 이곳은 백숙을 시키면 백숙부터 칼국수, 죽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전에 나오는 온물은 그냥 마셔도 좋고 백숙에 부어서 자글자글 끓여 먹어도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해요. 맛있는 오닭으로 기력 보충하고 죽과 칼국수까지 먹어서 든든하게. 이게 바로 일석삼조. 5번째, 광산구 진곡동
진월동 남쪽마을 돌짜장입니다. 진곡산단 근처에 위치해서 점심시간이 되면 인근 직장인들로 북적북적하는 이곳은 돌짜장이라는 이색 메뉴를 판매하는 곳으로 여러 TV 프로그램에 소개될 만큼 유명한 맛집인데요. 겉보기에도 뜨거워 보이는 묵직한 돌판 위에 김이 펄펄 나는 짜장면. 펄펄 끓여 뜨끈한 짜장면이라서 그런지 그 맛 역시 일반 짜장면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또 비주얼 속에 숨겨진 푸짐함과 엄청난 양의 해물, 거기다 함께 나오는 계란튀김과 군만두, 꽃빵까지 곁들여서 먹으면 정말 둘이서 먹다가 하나가 배가 터져버릴 것만 같은데요. 그리고 이곳은 외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뼈통입니다. 오래된 진월동 터줏대감이자 감자탕 맛집인 뼈통. 식사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렇게 손님들로 꽉 가득 차는데요. 메뉴판을 열심히 보다가 우거지 감자탕을 주문했습니다. 여기도 서빙 로봇이 수고해주고 계시네요. 맛깔나는 기본 반찬에 이렇게나 푸짐한 감자탕 클래스. 산더미처럼 쌓인 감자탕의 영롱한 비주얼, 정말 먹음직스럽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추가로 주문해야 되는 사리도 기본으로 같이 나오네요. 자, 보글보글 감자탕을 끓여주시고요. 뜨끈한 국물을 한 모금 딱 하면 속이 풀리는 맛! 얼큰하진 않지만 담백하고 깊은 국물 맛이 이모님 여기 소주 한 병 추가요를 외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등뼈와 우거지를 함께 맛있게 드신 다음에는 볶음밥도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맨발입니다. 사장님 피셜, 광주 최초로 갈치회를 판매했다는 이곳. 신선한 갈치를 위해 사장님께서 갈치를 직접 잡으러 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갈치회를 드실 분들은 무조건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대표 메뉴인 갈치회와 갈치전을 주문해봤습니다. 갈치는 구이나 조림으로만 먹어봤지 회로는 처음이라 어떤 맛일지 참 궁금했는데요. 사장님의 범상치 않은 칼솜씨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은색빛깔 자태를 뽐내는 한 접시 갈치회가 딱! 갈치살이 생각보다 고소하고 쫄깃해서 놀랐는데요. 직원분이 알려주신 꿀팁! 갈치를 와사비와 잘 섞은 초고추장에 찍은 후에 콩나물 사내가닥과 함께 깻잎에 싸먹으면 콩나물은 아삭아삭 은은한 깻잎의 향까지 더해져 기름진 갈치회의 느끼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양파와 회, 초장을 섞어서 회 무침으로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회가 축 처져서 식감도 맛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어느새 갈치회는 순삭. 자, 이제 갈치전 타임! 갈치살을 잘게 다져서 야채와 함께 밀가루를 넣지 않고 부친 전이었는데요. 부서질 수 있으니까 수저로 조심조심 이렇게 와사비를 얹어서 먹어주면 됩니다. 갈치살과 아삭아삭 야채들이 함께 씹히면서 중간중간 존재감을 드러내는 고추의 매콤함까지 전에 들어간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습니다. 이건 술안주로 딱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갈치탕은 무조건 드세요. 이것도 정말 맛있거든요. 광주에서 갈치 요리가 생각나신다면 여긴 무조건 강력 추천입니다. 다음은 신창동 담소촌입니다. 사실 여기는 우연히 들어가게 된 맛집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손님들이 많아서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먼저 대표 메뉴인 양념 돼지갈비를 시켜봤습니다. 기본 찬으로는 샐러드, 양파절임, 열무김치 등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메뉴들도 나오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양념 돼지갈비를 구워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왜 또 맛있어 보이죠? 숯불에 잘 구운 갈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양념 맛도 살짝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고요. 고기도 적당히 두툼하면서 씹는 맛이 좋았는데 특히 처음 맛본 탱글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갈비의 식감은 처음이라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마늘 돼지갈비도 딱 봐도 신선해 보이는 고기 위에 다진 마늘을 수북하게 올려서 나오는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한 입 먹어보면 알싸한 마늘 향이 먼저 코를 훅 스치고 뒤이어 부드럽고 촉촉한 갈비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버리는 게 여기는 찐이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모르고 지나쳤으면 큰일 날 뻔한 맛집이었습니다. 다음은 토방 닭매운탕입니다.
토방 닭매운탕은 두암동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도 많아져서 주말 저녁이면 한두 시간 웨이팅한 기분인 인기 맛집이 됐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식당 간판에도 나와 있는 닭매운탕.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토방 닭매운탕의 특별한 시그니처. 직원분이 기다란 수제비를 가져와서 가위로 송송 잘라 탕에 넣어주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요. 인스타에 이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글보글. 그런데 국물량이 조금 많아서 삼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엄연히 닭볶음탕이 아니라 닭매운탕이라는 거. 이렇게 국물까지 같이 떠먹으면 이거 그냥 소주 안주로 딱 아니겠어요? 고기도 적당히 쫄깃하고 조금씩 계속 끓이다 보면 양념이 고기에 스며들어서 더 업그레이드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볶음밥. 안 먹으면 너무 서운하겠죠? 그리고 재료가 소진되면 예정된 영업시간보다 더 일찍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하세요. 다음은 문흥동 미꾸미꾸입니다. 광주 대표 추어탕 맛집 미꾸미꾸. 특히 점심시간에는 이렇게나 손님들로 꽉 찬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문흥동 맛집 중에 아마 손님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10가지의 반찬들. 특히 이 두부조림이 대박이었는데요. 고소하면서 따끈따끈. 손이 계속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드디어 나온 추어탕 뚝배기. 보글보글 뜨끈한 비주얼의 추어탕에 시래기도 듬뿍. 꾸덕하고 진한 국물까지 한 모금 해주시면 쌀쌀한 날씨에 속까지 뜨끈해지는 맛이랄까요? 아, 한국인의 매운맛, 청양고추도 팍팍 넣어줘야죠. 그리고 이곳의 특별한 점은 압력솥에 갓 지은 밥을 준다는 건데요. 자, 이제 이 공깃밥을 추어탕에 탁 털어 넣어주시고 싹싹 말아서 한 입 후루룩. 그리고 시원한 깍두기까지 얹어서 또 한 입. 거기다 엄청 구수한 누룽지로 마무리해주시면 든든한 한 끼 끝! 뜨끈 칼칼한 추어탕으로 몸보신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꾸미꾸로 꾸꾸! 세 번째, 두암골 새꽃입니다. 평소 두암동의 가성비 횟집으로 알려진 이곳은 예상외로 손님이 정말 많았던 곳이었는데요. 동네 술집 같은 분위기가 정감 가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도 전부 쭈꾸미만 먹길래 저희도 봄철 쭈꾸미 숙회를 시켜봤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쌈장의 비주얼이죠? 새싹 채소와 마늘, 고추를 요렇게 비벼주시면 완성! 기본으로 나오는 반찬들도 당연히 굿이겠죠? 여러분 보이세요? 눈을 뗄 수 없는 쭈꾸미의 이 영롱한 자태. 탱글탱글 맛있게 데친 쭈꾸미 한 접시. 여기 쭈꾸미 알도 보이시죠? 조금은 색다르게 청경채와 미나리, 톳, 파프리카와 같이 한 접시에 나왔는데요. 쭈꾸미랑 요렇게 싸먹으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다음에는 회도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쭈꾸미철이라 그런지 당일 예약도 쉽지 않다고 하니까요. 가실 분들은 미리미리 예약하고 가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굴세상입니다. 신가중 후문 먹자골목에서 겨울만 되면 손님들로 북적북적해지는 곳입니다. 저희는 굴국밥과 굴떡국을 시켜봤습니다. 굴국밥은 밥이 토렴돼서 나오고 오동통한 굴과 미역이 정말 듬뿍 들어가 있는데요. 개운한 육수에 미역의 진한 맛이 더해져서 약간 고급스러운 미역국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몸보신 되는 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굴떡국은 김이 들어가서 좀 더 고소하고 감칠맛이 살아있는데 쫄깃한 떡이랑 굴이 잘 어울려서 국물 한 숟가락마다 풍미가 확 올라오는 맛이었습니다. 저희 PD님은 굴국밥을 더 추천하신다고 하네요. 다가오는 새해 따끈하게 굴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다음은 팔도 소뚜껑 삼겹살입니다. 무남시장 쪽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일찍 장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점심부터 고기를 먹으러 가기에도 좋은 맛집인데요. 특히 주말 저녁이면 손님들이 꽉 차는 건 물론 회식하러 가기에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쌈채소와 콩나물, 명이나물버섯 같은 반찬부터 어묵, 떡 등도 먹고 싶은 만큼 미트를 먹을 수 있었는데요. 종류가 다양해서 하나씩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더라고요. 자,
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신성한 소뚜껑부터 예열해 주시고요. 다음은 돼지고기 입장. 두툼한 삼겹살과 돼지 특수부위 쫀득살까지 소뚜껑 위에 가득 채워주시고요. 익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이거 보고 침 안 넘어가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소뚜껑 삼겹살에 빠질 수 없는 김치까지 고기기름에 맛있게 구워진 김치랑 한 입, 또 알싸한 대파김치에 한 입, 그냥 계속해서 한 입. 진짜 소뚜껑은 반칙이죠. 자, 정신 차리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남은 재료들과 함께하는 마무리 볶음밥까지 아이고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6번째, 원조 장수갈비입니다. 몇 년 전 양산동으로 확장 이전한 원조 장수갈비는 양산동 맛집으로 정말 많은 추천을 받은 곳인데요.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도 좋아서인지 손님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갈비를 넓게 잘 펴주고 국물을 졸여가면서 익혀주면 되는데요. 짜작 갈비가 잘 익었을 때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때 다른 야채를 함께 넣어서 끓이는 테이블도 많더라고요. 자, 이제 먹음직스러운 갈비를 시식해 봐야겠죠? 갈비를 한 점 먹어보면 이게 찐 갈비구나 하실 건데요. 양념도 그렇게 짜거나 달지 않아서 좋았고 양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조금 특이하게 갈비를 들깨가루와 새콤달콤한 초장에 찍어 먹는데요. 이 신선한 조합 덕분에 젓가락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갈비 양념에 볶음밥을 비벼 드시면 이것도 핵 꿀맛이라니까 잊지 마시고요. 어린 자녀부터 부모님과도 함께하기 좋은 갈비 맛집, 맛있는 갈비가 땡기신다면 원조 장수갈비 꼭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하나수산입니다. 어느 동네를 가든 꼭 있는 가성비도 좋고 회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은 횟집. 이 하나수산이 딱 신창동을 대표하는 동네 횟집 아닐까 싶은데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항상 손님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저희는 요즘 무조건 먹어줘야 하는 대방어를 주문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들도 두부김치에 생선가스, 생선구이, 멍게, 된장국 등 알찬 구성이 참 좋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방어회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윤기 자르르한 방어회 자태. 여기 소주 한 잔 못 참죠? 고소한 기름기에 탄력 탱탱하게 씹히면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식감. 못 참겠네요. 김 위에 올려 먹고 막장에 찍어도 먹고 초장에도 찍어 먹고 입맛대로 착착. 올겨울 아직 방어 안 드신 분들 계신가요? 자, 다음 마무리 매운탕 대령이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매운탕에 일단 라면사리 추가해 주시고요. 맛있어져라. 좀 더 끓여주면 끝! 역시 매운탕도 맛있더라고요. 겨울철 방어 어디서 먹지 고민하시는 분들, 신창동 주민분들이라면 하나수산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명동 보쌈국수입니다. 평일 저녁에도 만석이 되는 이곳, 첨단에서는 유명한 보쌈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에는 술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인기 메뉴인 명동 보쌈 세트 시켜봤어요. 수육과 순두부찌개, 비빔국수가 함께 나오는 가성비 구성도 좋았지만 보쌈 김치도 추가 요금 없이 셀프바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윤기가 좌르르, 적당히 부드럽고 맛있는 돼지 수육, 얼큰 칼칼한 순두부찌개, 달얼음이 올라간 매콤 시원한 비빔국수까지 보쌈김치를 고기에 얹어서 먹고 비빔국수에 먹고 쌈 싸서도 먹고 요즘 겨울 시즌에는 생굴을 판매하고 있어서 굴 한 접시에 추가하셔도 굴보쌈으로 드시면 좋을 곳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첨단 맛집 2탄의 첫 번째 맛집은 바로 수누리 감자탕입니다. 첨단 LC타워 건너편 구 먹자골목 입구에 있는 이곳. 항상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로 북적여서 대체 얼마나 맛집일지 궁금했던 곳이었는데요. 평일 저녁에 방문했는데도 손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정한 동네 맛집답게 메뉴판도 참 심플하죠. 저희는 뼈해장국을 시켜봤는데요. 와, 뚝배기
뼈다귀에 뼈다귀와 우거지가 산처럼 쌓인 뼈 해장국의 푸짐한 비주얼. 거기다 뼈다귀 크게 보이시죠? 얼마나 큰지 젓가락으로 짚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자, 역시 해장국을 먹을 때는 뜨끈한 국물 먼저 후루룩 해주셔야죠. 칼칼하면서도 깊고 진한 국물 덕분에 추운 겨울에 속까지 뜨끈해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뼈다귀를 발라볼 시간. 부드러운 살코기가 젓가락을 갖다 대기만 해도 술술 발라져서 먹기 정말 편했는데요. 진한 국물 가득 머금은 우거지와 입안에서 살살 녹는 살코기의 완벽 조합. 역시 사람들이 많은 맛집은 다 이유가 있죠. 또 이곳에 숨은 1등 공신이 있는데요. 바로 요 김치. 갓 담은 새김치처럼 아삭하고 시원한 게 기름진 고기로 살짝 텁텁해진 입안을 딱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맛이랄까요? 여기서 마무리로 밥 한 공기도 탁 털어넣고 야무지게 한 뚝배기 클리어! 뼈 해장국 말고도 술 한잔하기 좋은 감자탕도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감자탕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우남동 숯불의 구이구이입니다. 우남시장 먹자골목 고가도로 밑에 위치한 이곳.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항상 사람들이 북적여서 대체 얼마나 맛집이길래 이럴까 궁금했던 곳인데요. 저희는 갈매기살과 항정살을 주문했는데요. 딱 보기에도 고기 질이 정말 좋아 보이죠? 고기는 직원분들이 직접 구워주셔서 편하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전문가의 손길로 샤샤샥 숯불에 맛있게 구워지는 고기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먹는 속도에 맞춰서 구워주시고 취향에 맞춰 잘라주시더라고요. 어느새 노릇노릇 정말 먹음직스럽게 익었는데요. 한 입 먹어보면 육즙이 팡팡! 갈매기살은 퍽퍽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속살이 촉촉! 젓가락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두툼한 항정살도 질기지 않고 입안을 가득 채우는 육즙과 담백한 고소함까지. 아,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를 먹어서인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옆 테이블에서 여기 라면은 꼭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주문해봤는데요. 자극적인 맛이라기보다는 콩나물의 시원함과 담백한 국물 때문인지 마지막에 술 한잔하기 딱이었습니다. 맛도 서비스도 100점 만점에 100점! 우남동 숯불의 구이구이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천자문입니다. 신가중 후문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저녁 시간에도 손님들로 꽉 찬 걸 목격했던 곳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천자문 짬뽕. 하지만 저희는 짜장 짬뽕 탕수육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탕수육이 나왔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검은 점들이 많아서 자세히 보니까 검은 깨더라고요. 자, 그럼 탕수육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보기에도 통통한 비주얼에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우리가 생각하는 맛있는 탕수육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천자문 짬뽕 등장. 와, 비주얼부터 압도적인데요? 산처럼 쌓인 바지락과 밑에 깔린 해물들 때문에 면발을 건지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해물 재료들이 들어갔으니 국물 맛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게 시원칼칼하면서 불향과 해물의 맛이 극대화된 국물 맛이라고 할까요? 이 수많은 바지락들도 건져 먹다가 지칠 뻔했지만 그래도 푸짐하고 맛있고 역시 왜 손님들이 짬뽕을 많이 시키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나온 짜장면도 어릴 적 먹던 옛날 짜장 느낌으로 달달하게 볶은 양파와 양배추의 은은한 단맛 그리고 고기의 고소함이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모든 메뉴의 양이 푸짐하면서 맛도 보장돼 있기 때문에 신창동에서 중식 먹을 땐 이곳 무조건 추천입니다. 다음은 일곡동 큰엄마 연탄구이입니다. 저희는 이곳의 인기 메뉴인 오돌뼈와 가브리살을 주문해봤습니다. 뜨거운 연탄불 위에서 두툼한 오돌뼈와 가브리살이 칙 소리와 함께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불향 가득 머금은 맛있게 익은 가브리살. 아, 이건 못 참겠죠. 여기서 잠깐! 연탄불이 센 편이기도 해서 고기는 꼭 잘 굽는 사람이 전담해서 구우셔야겠더라고요.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에 양배추 무침을 싸서 먹어보니까 아삭 매콤한 양배추에 쫄깃한 고기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오돌뼈는 오돌토돌하게 썰어진 뼈 사이로 연탄불 향이 싹 빼서 불맛 가득 꼬들꼬들.
서비스로 돼지 껍데기까지 주시더라고요. 돼지 껍데기까지 야무지게 먹고 왔습니다. 네 번째는 삼정골입니다. 두암동 먹자골목 돼지갈비 대표 맛집인 삼정골. 일단 점심때는 석쇠불고기 정식을 드시고요. 저녁에는 돼지갈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점심 특선 메뉴인 석쇠불고기 정식을 시키면 솥밥과 비빔그릇이 함께 나와서 맛있는 비빔밥도 먹고 불향 가득한 불고기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점심 잘 먹었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건 물론 11,000원에 이 정도 구성이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음은 담양식 숯불갈비. 숯불에 구워 바로 주시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요. 돌판에 따뜻하게 오래 먹을 수 있어 좋았고 푸짐한 양도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돼지갈비 비주얼 아닌가요? 맛도 달달 짭짤하면서 불맛까지. 그냥 먹어도 좋고 쌈 싸 먹어도 좋고 호불호 없이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돼지갈비 삼정골로 가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다랭이 참치주막입니다. 염주 먹자골목 안에 위치한 다랭이 참치주막. 일식집 분위기보단 포차 술집 느낌이 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참치의 다양한 부위를 골라 먹을 수 있는 참치 한판. 저희는 8가지 부위를 골라 먹을 수 있는 로또 참치 2인을 시켜봤습니다. 먼저 나오는 샐러드와 얼큰한 된장찌개, 뜨끈뜨끈한 김치전과 소세지까지 기본 상차림도 굿인데요. 그리고 드디어 나온 참치. 와, 보이시나요? 이 영롱한 참치회의 비주얼. 눈다랑어 볼살과 울대살, 고소한 대뱃살까지 한 점 한 점 식감도 굿, 맛도 굿. 여기서 끝내면 뭔가 아쉽죠? 한정 메뉴인 광어 서더리 매운탕을 시켜봤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건더기와 얼큰 칼칼한 매운탕의 국물까지. 이거 소주 한 병은 순삭이겠는데요.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참치를 드시고 싶다면 화정동 다랭이 참치주막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칠봉이 짬뽕입니다. 산동교 강변 바로 옆에 위치한 이곳은 오로지 짬뽕으로 승부하는 광주 대표 짬뽕 맛집으로 특히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가면 마치 대형 카페에 온 듯한 인테리어와 넓은 내부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짬뽕을 시켜봤습니다. 역시나 듬뿍 올라간 해산물과 아삭아삭한 야채들의 조화로운 비주얼, 진하게 우러난 불향에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이 확 느껴지는데요. 국물 한 입 하면 첫 입은 담백한데 뒤로 갈수록 얼큰함이 살짝 올라오면서 재료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역시 짬뽕은 국물이 생명이죠. 그리고 푸짐한 해물과 함께 쫄깃하게 호로록 넘어가는 면의 식감도 즐겨주면 되는데요. 영산강을 바라보며 여유 있게 짬뽕 한 그릇 하고 싶은 분들이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돌뼈와 막창골입니다. 경신여고 사거리 안쪽 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지나갈 때마다 가게 앞은 손님들로 인산인해.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래부터 맛집이었던 이곳은 MBC 나 혼자 산다 방송에 기아 타이거즈 선수가 출연해 방문에 화제가 되면서 더 인기가 생겼다고 해요. 저희는 이름 그대로 오돌뼈와 막창을 주문했습니다. 와, 양이 정말 푸짐한데 서비스로 돼지 껍데기까지 주셨습니다. 기본 찬으로는 김치, 콩나물국, 오돌뼈는 양념이 된 채로 나왔고 적당한 간에 살도 많이 붙어 있어서 오돌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이건 맛있게 드실 것 같더라고요. 자, 오돌뼈를 다 먹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드디어 막창 타임! 와, 막창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었나요? 쫄깃하지만 질기지 않고 고소한 풍미가 가득해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맛도 맛이지만 이곳에 장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엄청난 서비스! 일단 밥은 무료라서 직접 리필해서 먹으면 되고요. 또 고기를 다 먹으면 직원분께 요청해 라면도 무료로 끓여주시더라고요. 화끈한 인심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여기는
기다려서라도 무조건 먹을만 하네요. 북구 도암동 맛집 첫 번째 하나회관입니다. 동네 사람들만 갈 것 같은 맛집 포스. 조금 허름한 외관의 식당이지만 특히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꽉 차는 곳인데요. 인기 메뉴인 애호박찌개를 시키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생선 한 마리가 통으로 나오는 코다리찜과 뜨끈하게 바로 나오는 계란말이에 손이 먼저 갔습니다. 애호박찌개 메뉴는 2인 이상부터 주문이 가능한데요. 신선한 생애호박과 생돼지고기가 듬뿍, 건더기가 정말 푸짐하죠. 보글보글 잘 끓여주시고요. 자, 맛을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습니다. 은근 달달함이 올라오는 애호박과 맛있게 칼칼한 찌개 국물. 냄비에서 재료가 바로 조리돼서 그런지 신선함이 팍팍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두암동에서 맛있는 점심 메뉴 고민이시라면 하나회관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서구 금호동에 있는 유진정입니다. 담양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진정은 일반 오리가 아니라 청동오리를 판매하는 오리전골 맛집입니다. 광주에서 흔히 판매하는 걸쭉한 전라도식 오리탕이 아니라 국물이 많은 전골인데요. 양념을 뺀 오리고기가 익을 동안 상큼한 채소를 샤브샤브처럼 데쳐 먹고 오리가 익으면 채소와 함께 떠먹으면 꿀맛! 야들야들한 고기에 구수하고 깊은 맛의 육수, 남은 국물에 쑥과 밥을 비벼 먹으면 청둥오리 한 마리 클리어! 다음은 저팔계입니다. 오래전부터 조개구이 맛집으로 정말 유명한 저팔계. 주말에 웨이팅은 기본, 평일에도 거의 손님들로 꽉 차 있었는데요. 떡볶이와 제육볶음, 콘치즈와 만두, 낙지탕탕이까지 메인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어도 되는 건가요? 자, 조개모듬 중짜를 시켰는데요. 대박 사이즈 가리비와 키조개, 새우, 전복까지. 이거 38,000원이면 진짜 저렴한 거 아니에요? 이제 차근차근 조개를 구워 먹으면 되는데요. 쫄깃쫄깃한 동죽 조개들과 치즈 듬뿍 키조개. 한 입에 앙 하고 와구와구 먹으면 대박 맛있는 가리비까지. 새우 소금구이는 가장 마지막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개를 구울 때쯤이면 푸짐한 냄비 우동 한 그릇이 추가로 나오는데요. 이거 술 한 병 덜을 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오늘 저녁 조개구이에 술 한 잔 땡기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릴게요. 광주 뜨끈한 국물 맛집 첫 번째는 상무 안뽕 순대국밥입니다. 상무지구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최근 가수 성시경 유튜브 채널에 먹을 텐데에서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는 모듬국밥과 안뽕 순대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뚝배기 안을 가득 채운 푸짐한 건더기와 들깨가루까지 아낌없이 올라가 있어서 비주얼부터 고소함이 확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요 밥은 토렴돼서 나오더라고요. 모듬국밥 안에는 안뽕순대와 찹쌀순대, 머릿고기, 내장 등 이렇게나 푸짐푸짐. 국물은 깔끔하면서 진한 돼지 육수에 들깨가루의 고소한 풍미가 은은하게 올라오는 맛이었는데요. 난 좀 얼큰한 게 좋다 하는 분들은 다대기를 풀어 먹으면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안뽕순대국밥은 아낌없이 들어간 안뽕순대와 부속물들이 뚝배기를 가득 채워주는데요. 속이 꽉 차 있는데 잡내는 없고 식감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한 번 먹으면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었습니다. 이 안뽕순대를 먹고 진짜 맛있는 만두 같다고 표현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속 꽉 채워주는 국밥 한 그릇 생각날 때 찾아가기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중화요리 맛집 취홍입니다. 1층 주차장을 지나 2층 매장 안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골동품들 때문인지 뭔가 좀 고급스럽고 화려한 분위기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확실히 차이나의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단품 메뉴도 좋지만 코스 요리도 추천드려요. 3인부터는 코스 요리를 1인 2만 원에 가능해서요. 요즘 이 물가를 생각하면 꽤 괜찮은 가격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족 외식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 저의 입맛을 돋궈줄 계란 스프를 시작으로 요리가 차례로 나오는데요. 신선한 해물
요리부터 납작한 닭고기를 튀겨낸 유린기, 제가 좋아하는 칠리새우와 바삭바삭 새콤달콤한 탕수육, 마지막 식사 메뉴까지 금액대별로 메뉴는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맛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점심시간에 삼선짬뽕을 시켜봤는데요. 와, 오징어 한 마리가 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건더기도 푸짐하고 국물 맛도 아주 찐득하니 시원하고, 여기도 짬뽕 맛집이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중흥동 강진 식육식당입니다. 백종원의 3대 천왕부터 고기 유튜버 정유광까지 여러 방송 매체에서 소개될 만큼 유명한 찐 고기 맛집 강진 식육식당. 얼마 전에 가게를 확장해서 테이블도 엄청 많았지만 가게 내부는 만석에 이어서 웨이팅을 할 정도였는데요. 삼겹살, 목살, 항정살, 가브리살이 함께 나오는 돼지 모둠을 시켜봤습니다. 예쁜 핑크빛을 뽐내는 육질을 보니까 확실히 고기가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칙 소리와 함께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들. 이제 노릇노릇하게 익은 고기를 바로 입으로 쏙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삼겹살도 맛있었지만 이 두툼한 두께를 자랑하는 항정살과 가브리살이 다른 고깃집들과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잠깐! 고기 메뉴 이외에도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2,000원에 먹을 수 있는 공깃밥과 김치찌개. 푹 익은 묵은지의 새콤한 맛이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었습니다. 핑크빛 신선한 고기를 원하신다면 강진 식육식당으로 고고! 다음은 직화 뼈구이 맛집인 뼈칼집입니다. 첨단 롯데마트에서 시리단길 가는 길에 위치한 이곳. 지나가다 보면 항상 손님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밖에서도 볼 수 있는 화려한 직화구이 쇼도 한몫하지 않을까 싶죠. 바로 들어가서 대표 메뉴인 직화 뼈구이를 시켜봤습니다. 새빨간 등뼈구이 위에 파채가 듬뿍, 매콤달콤한 양념 소스와 알싸한 파채가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고요. 뼈살을 마요네즈에 찍어 먹어도 좋았습니다. 매운맛도 신라면 정도라서 그렇게 맵지도 않았는데요. 특히 뼈구이 특성상 살이 별로 없지 않을까 우려가 됐지만 다행히 살이 두툼하게 잘 발라져 나오고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씹는 식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뼈구이만큼이나 등뼈 수육도 인기가 있었는데요. 다음에는 이 등뼈 수육도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다음 맛집은 보드라의 족발입니다. 봉선시장 인근 족발 찐 맛집 보드라의 족발 전문점. 허름하고 오래된 간판에서 포스가 느껴지는데요. 홀 테이블이 많진 않지만 포장 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 중 지루하지 않는 맛을 원하신다면 반반족 추천드립니다. 담백한 앞쪽과 매콤달달한 불족을 같이 먹으면 그 조합이 딱 좋더라고요. 족발 양을 보면 역시나 푸짐하게 나오는데요. 쫄깃쫄깃 잘잘 흐르는 윤기. 여러분, 콜라겐의 효능 다들 아시죠? 이건 피부를 위해 꼭 먹어줘야 하거든요. 고기에서 잡내 같은 것도 나지 않아 더 좋았습니다. 암튼 봉산동에서 족발 맛집 찾으신다면 보드라의 족발로 고고! 세 번째,
동구 서석동의 만리화입니다. 동구청 뒤편 KT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만리화는 점심시간이면 웨이팅을 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인다고 해요. 이곳 짬뽕은 다른 곳의 짬뽕과는 조금 다른 맛을 내는데요. 다른 곳들처럼 다른 재료들이 푸짐해 보이진 않지만 뭔가 모르게 진득하고 얼큰한 국물의 맛, 이거 해장으로 딱이겠는데요. 이곳은 짬뽕 말고도 짬뽕밥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옥동 송환 식육식당입니다. 이미 평동의 유명한 맛집인 이곳은 점심시간에는 특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싱싱한 애호박과 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애호박 국밥과 다양한 나물과 생고기를 쓱쓱 비벼먹는 생고기 비빔밥이 이곳의 대표 메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육식당답게 신선한 고기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생고기와 생삼겹살을 구워 드시는 손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점심에는 송환 식육식당 가서 애호박 국밥 한 그릇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 중흥동 여수집 국밥입니다. 광주 이색 백반 맛집으로 소개됐던 여수집 국밥. 간판의 이름과는 달리 붕장어 백반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 붕장어 구이. 푸짐한 양은 물론이고 새빨간 양념이 듬뿍 묻어있는 게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보기만 해도 입맛이 다셔지는 이 붕장어를 한 입 크기로 잘라준 다음 상추쌈에 싸서 한 입에 왕! 이 맛 말해 뭐예요. 이 장어구이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나오는 반찬들과 먹는 것도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곳은 조금만 늦어도 재료가 소진될 수 있으니까 미리 전화하고 가시거나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달빛에 구운 고등어입니다. 다양한 생선구이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이곳은 특히 평일 낮에 손님이 몰리지만 저녁에도 손님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광주에는 상무점, 수안점, 그리고 첨단점이 있고요. 본점은 전북 익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모든 구이 한 상을 시켜봤는데요. 기본 반찬과 함께 빈 접시도 주셨는데 이게 셀프 코너 가서 맛있는 반찬을 야무지게 가져다 먹으시오 하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잡채부터 두부조림, 계란말이까지 12첩 반찬들과 고등어, 삼치, 이면수와 볼락, 보너스로 새우장과 달달한 홍시까지. 아, 참 맛도 맛이지만 가격 대비 훌륭한 한상 차림이 먹기도 전에 배부르겠네요. 자, 메인 메뉴인 생선구이를 먹어봐야겠죠? 뜨거운 화덕에서 구워낸 게 분명한 비주얼의 생선구이. 노릇노릇 바싹바싹한 껍질과 푹신푹신 부드럽게 잘 익은 속살들, 생선을 이렇게 살살 발라서 와, 레알 도둑입니다. 도둑. 밥도둑이요. 맛있는 겉바속촉의 생선구이를 원하신다면 달빛에 구운 고등어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쌍촌동 섬진강 다슬기 수제비입니다. 쌍촌동 먹자골목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구독자 수 38만의 유튜브 채널 홍석천 이원일의 광주 상무지구 편에 등장해서 조회수 80만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찾아가서 먹어보니까 영상에서 극찬했던 기본 찬들도 하나같이 다 정갈해서 수제비와 잘 어울렸고요. 깊은 초록빛 국물에서는 다슬기의 진한 풍미가 물씬 느껴져서 한 입 먹는 순간 속이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수제비는 툭툭 뜯어놓은 듯 투박하면서도 쫄깃하고 담백해서 국물하고도 잘 어우러졌고요. 가득 들어간 다슬기는 영상에서 말한 대로 흙내 하나 없이 고소하면서 쌉싸름한 매력으로 존재감이 확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세자매 칼국수입니다. 박리무채국 주택가 근처에 위치한 세자매 칼국수. 점심시간이면 항상 손님들로 가득 차는 칼국수 맛집입니다. 오후 1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해물 칼국수. 와, 칼국수 양부터 정말 어마어마하죠. 깍두기와 배추김치, 찰밥과 함께 나오는 가격이 1인분에 단돈 9,000원. 이렇게나 푸짐한데 가격은 정말 착하네요. 은근 많은 바지락과 쫄깃한 면발. 아, 칼국수 면은 밀가루에 메밀가루를 섞어서 오랫동안 불지 않고 쫄깃쫄깃함을 유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해산물과 야채에서 우러난 뽀얗고 진한 국물 맛 역시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특히 아삭하고 달달한 김치랑 칼국수를 먹으며 이게 또 기가 막힌 맛이라고 합니다. 김치가 요렇게나 맛있어서인지 김치를 따로 사가는 사람들도 많고 보쌈 메뉴를 찾는 손님들도 많으시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은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는 지난 봉선동 맛집 1편에 나왔던 조개구이 맛집이죠. 저팔계 근처에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은 왠지 계절 요리 맛집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죠? 저희가 가본 평일에도 손님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메뉴판만 봐도 노포 감성의 찐 술집 분위기가 팍팍! 먼저 테이블에 깔리는 고퀄리티의 반찬들. 두부김치도 맛있고 따뜻한 계란찜도 맛있고 갓 튀겨져서 나와 정말 맛있는 가지튀김까지. 반찬만 봐도 맛집인 거 딱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온 인기 메뉴 간재미찜. 생각보다 큰 사이즈의 생선 위에 맛있게 올라간 빨간 양념 보이시나요? 참! 그야말로 아름답게 찢어지는 간재미의 보들보들 하얀 살결. 오, 간재미 폼 미쳤네요. 아삭한 콩나물과 부드러운 간재미살을 양념에 푹. 이거 맛도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살만 발라먹던 피디님들에게 사장님이 해주신 말이 있는데요. 꼭 간재미 뼈까지 먹어야 관절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오독오독 뼈까지 씹어먹고 우리 모두 관절까지 튼튼해지자고요. 다음은 닭구이 맛집 참숯불에 구운 닭입니다. 금호동 먹자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이곳은 저녁만 되면 손님들로 북적북적해지는 닭구이 맛집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토종닭 숯불구이. 사장님이 가게 앞에서 직접 숯불에 초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게 안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는 간장 양념으로 한번 시켜봤는데요. 와, 여러분 불판에 올려진 거 좀 봐보세요. 토종닭을 쓰신다더니 반말인데도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윤기가 좔좔 흐르는 이 닭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주시고요. 숯불에 맛있게 구워주시면 어느새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진 모습. 자, 이제 먹어볼 차례죠. 먼저 특제 소스에 찍어서 한 입, 부추 무침에 싸서 한 입, 맛있게 익은 파김치랑 또 한 입. 육즙 가득 머금은 닭고기를 새콤한 반찬들과 함께 먹으니까 이게 정말 딱 좋은 조합이었는데요. 살짝 느끼할 수 있는 입안을 매콤새콤한 맛이 싹 씻어주는 맛이랄까요? 여기에 마무리로 뼈에 붙은 살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끝! 치킨은 물리지만 닭고기는 먹고 싶을 때 참숯불에 구운 닭으로 한번 가보시죠. 다음은 광주 대표 국밥 맛집 중 하나인 첨단 공원국밥입니다. 첨단 주민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곳. 24시간 밤낮 가리지 않고 장사를 하지만 항상 손님이 많은 곳인데요. 점심 저녁 시간에는 어김없이 손님들로 꽉 차는 곳입니다. 뚝배기에 한가득 푸짐하게 나오는 국밥 한 그릇. 자, 보글보글 소리 한번 듣고 가시죠. 다음은 부추 살짝 넣어주시고 빨간 다대기도 풀어주시고요. 뜨끈한 국물 한 모금 하면 건더기는 양념장에 콕 찍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무지게 국밥 원샷!
깍두기는 또 필수라는 거. 구수한 국물과 밥이 어우러지면서 술을 안 먹어도 이거 속이 확 풀리는 맛이랄까요? 아무튼 손님 많은 국밥집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밥 말고 곱창 전골도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첨단에서 술 한잔 하시고 마무리 해장은 첨단 공원국밥 강력 추천드려요. 다음은 태풍 참치입니다. 우남동 먹자골목 안에 위치한 이곳은 참치의 다양한 부위를 무한 리필로 배부르게 즐길 수 있어서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맛집이라고 합니다. 리필 메뉴는 나오는 부위의 구성에 따라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로 나뉘는데요. 저희는 금메달 코스로 주문해봤습니다. 먼저 새우장, 초밥과 계란찜, 콘치즈 등 밑반찬들도 푸짐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곳의 메인 메뉴 참치 등장! 배 모양의 접시에 마치 바다를 가르듯 테이블의 중심에 도착했는데요. 참치 부위는 6가지 정도가 나왔고 무한리필이면 회 상태가 안 좋지 않을까 걱정했던 생각이 무색할 만큼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다만 계속 리필을 할수록 구성이 달라지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2번 정도 리필을 했는데 맛있는 부위로 기분 좋게 먹고 왔습니다. 또 이곳은 목요일에 방문하면 은메달 가격에 금메달 코스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세요. 7번째, 옥돼지 식당입니다. 항상 손님들로 가득한 봉선동 탑티어 고깃집 옥돼지 식당. 먹자골목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일 저녁에 가도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기본 밑반찬들이 일단 잘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따뜻하게 나오는 계란말이와 두부김치가 맛있더라고요. 이어서 시그니처 메뉴인 본삼겹을 구워 먹을 시간입니다. 본삼겹은 삼겹살의 갈비대 부분이 같이 나오는 돼지고기 부위입니다. 이렇게나 두꺼운 삼겹살에 묵은지도 함께 불판에 잘 올려 익혀주면 여러분, 삼겹살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못 참겠네요. 직원분이 정말 맛있게 구워주시더라고요. 이제 시식해볼 시간. 가장 먼저 소금에 찍어 먹고, 다음은 백김치에 파송송 소스에 찍어 먹고, 명이나물 대파절임과 함께도 먹어보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 옆에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은 한 입 먹더니 깜짝 놀라면서 왜 이렇게 쫄깃해? 하며 놀라시더라고요. 아무튼 끝내주는 고기 맛을 보고 나니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청국장찌개도 초반에 같이 시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기본 찬에 국이 안 나오기도 하고 냄새나는 청국장 느낌보다는 구수한 고추장 된장국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가족 외식으로도 좋고 또 회식 장소로도 정말 좋은 옥돼지 식당 강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홍스시입니다. 우남시장 근처 먹자골목에 위치한 이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남동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 소문이 자자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허름해 보이는 외관과는 다르게 초밥의 맛과 퀄리티는 결코 허름하지 않은 고급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초밥 오마카세를 주문해봤는데요. 실장님 추천 횟감으로 구성되어서 그날그날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뜨끈한 우동으로 입을 풀어주시고요. 짜잔! 오마카세 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는 초밥 비주얼, 윤기 촤르르. 신선한 참치와 연어, 청어 등 신선한 생선살 아래 부끄러운 척 숨어있는 밥알들. 뭘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입 하면 살살 녹는 초밥의 풍미. 이런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초밥 다른 곳에서도 가능할까요? 사진 찍기 좋은 비주얼은 물론 기대 이상의 초밥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홍스시로 가보시길 강력 추천드릴게요. 8번째, 오얀리 돌솥밥입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손님들로 꽉꽉 차는 오얀리 돌솥밥. 대감집 대문 느낌의 입구가 눈에 띄는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당연히 돌솥밥이겠죠? 그런데 삼계탕 같은 다른 메뉴를 시켜 드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을 하면 먼저 나오는 새빨간 도라지 무침. 예전에는 더 큰 도라지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맛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돌솥밥을 바로 지어주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표고버섯, 밥, 콩, 당근, 계란, 노른자까지 올라간 돌솥밥. 눈으로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비주얼이죠. 이렇게 쓱쓱 비벼준 다음 양푼에 덜어주시고요. 콩나물, 상추, 부추무침 등 아낌없이
김치 팍팍, 양념장 넣고 김가루도 팍팍, 맛있게 비벼서 한입 앙! 뜨끈한 후식인 누룽지까지 호로록 드시면 끝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 곳인데요. 건강한 오늘 한 끼 찾고 계신다면 오야니 돌솥밥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반월 추어탕입니다. 신창동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이곳은 한간 평일 저녁 시간에 가서 한가한 편이었지만 점심 때는 손님들이 꽤 많은 곳인데요. 진득한 국물과 풍부한 재료가 특징인 전통 추어탕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기본 반찬과 함께 홍어와 돼지 수육, 두부가 세트로 먼저 나오는데요. 곧이어 보글보글 팔팔 끓여져서 나오는 추어탕. 이건 바로 먹긴 힘드니까 일단 솥밥부터 덜어놔야겠죠? 자, 그럼 메인 추어탕 한번 볼까요? 곱게 갈린 미꾸라지가 완벽히 녹아들어 진하게 우러나는 국물이 보이시나요? 한 숟가락 떠보면 그 깊이가 느껴지는 맛이었는데요. 걸쭉하면서도 구수한 국물 맛도 좋았지만 푸짐한 시래기 건더기와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취향 따라 들깨가루를 넣거나 칼칼하게 고추를 넣어 먹기도 하는데요. 야무지게 밥을 말아서 먹으면 속이 뜨끈해지면서 힘도 불끈 솟아날 것 같은 이 맛. 요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추어탕만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후식 입가심으로 구수한 누룽지는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찐하고 힘나는 추어탕의 맛을 느끼고 싶거나 뜨끈한 몸보신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정가 왕만두입니다. 이곳은 예전에 밥보다 왕만두라는 이름의 가게부터 시작해서 10년 넘게 장사를 하고 있는 만두 맛집인데요. 메뉴는 고기 왕만두, 김치 왕만두, 왕찐빵 이렇게 딱 3가지만 있습니다. 저희는 고기 왕만두와 김치새우 왕만두를 주문했습니다. 두툼한 왕만두 속에 고기를 꽉꽉 채워 넣어서 촉촉하면서도 육즙 가득한 고기만두. 안에는 양파, 배추, 파, 고기, 당면이 잘게 다져져서 한입 베어 물면 소가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고기 왕만두는 고기 맛이 진하면서 야채 식감이 아삭해서 씹는 맛이 좋았고, 또 김치와 새우가 들어간 김치새우 왕만두는 매콤한 김치 때문에 칼칼한 맛과 새우 특유의 식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평소에 매콤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께 잘 맞을 것 같았습니다. 만두 크기는 주먹만한 사이즈라 하나만 먹어도 꽤 든든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미리 전화를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